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연고대 전문관에서 지금 이제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성천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순으로 할 거냐면은요. 지금 일단은 먼저 연고대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 문제 이제 객관식이나 주관식의 형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학하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이 어느 정도 영역까지 필요한지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살짝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에 해당되는 특정적인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지 일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연고대를 지원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가 이제 뭐에 집중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일단은 문제 형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연고대 목표로 하는데 보통 이제 연고대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화학 계열의 하나긴 하지만 중앙대하고 이화여대까지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일단 이화여대까지 제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객관식 15문항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객관식은 좀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높은 쪽이 이제 서술형이 포함이 돼요. 물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문항에서 이제 각각 한 소문항이 두세 문항 정도가 포함이 되고 있어요. 문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되기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객관식에서 어렵게 나오는 것들을 그냥 풀이 과정을 포함해서 쓰게 되는 그런 정도의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제가 이제 총 3시간을 적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목당 1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하는 과에 따라서 이제 그 시험 보는 과목이 이제 3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총 3시간. 예전에는 과목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제공했는데 요즘에 이제 보통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그 생명계열 학생들이 많을 텐데 생명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 생물하고 화학을 시험 보기 때문에 2시간 시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일반학하고 유기학이 출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일반학에 속합니다. 그런데 유기화학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속하게 되고요.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해에 따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문제의 형태를 보면서 어느 난이도까지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대입니다.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8문항. 솔직히 서술형이 8문항 나올 때도 있고 9문항 나올 때도 있고 약간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소문항, 두세 문항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앞쪽에 네 문제 정도는 연대에서 나오는 객관식에 해당되는 난이도 정도 수준이고요. 뒤쪽에 나오는 문제들은 지금 이제 연대에서 나오는 서술형하고 난이도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정도 이제 배치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각 50분 이렇게 주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고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이 출제되고요. 유기화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대랑 비슷한 수준의 이제 형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는 포인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객관식 사지 현다형이고요. 30문항이에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기출문제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텐데, 각 과목당 지금 60분에 해당이 되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솔직히 지금 연대나 고대보다는 중앙대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보통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한 80% 이상 맞게 되면은 이제 합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점수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보시면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앙대에서 나오는 객관식을 통해서 연대나 고대에 해당되는 문제를 준비한다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중앙대에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연대나 고대에서 서술형으로 변환돼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고요. 30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는 다수 선택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문제의 특징은 피트 유형, 그 약전이었죠. 피트 유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피트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그 일반화학과 유기화학 영역이 지금 어떻게까지 이제 그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제가 임의대로 지금 제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지금 나눠드린 그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기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로 이제 계산과 관련된 문제부들인데 요것이 심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쪽에 포함되는 문제들이 보통 이제 열화학 심화, 그다음에 분광학. 분광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출제되지는 않긴 했지만 문제에서 살짝 좀 건드리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 번은 지금 이제 자외선 분광법이라고 해가지고 유기학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분광법이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분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고대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고분자에 해당되는 반응보다는 고분자 자체에 대한 성질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일반 학파트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소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 과정에서는 지금 요 두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개념 과정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개념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특강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고대에서 출제됐던 영역이에요.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출제된 영역인데, 솔직히 지금 여기 칠해지지 않은 부분들도 결국 이제 연도수를 우리가 넓히게 되게 되면 결국은 출제가 다 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학은 그냥 우리가 전 범위를 전부 다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가 좀 준비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학에 해당되는 문제들, 형태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2년도 문제인데요. 자,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응물이 유기화학 물질이 들어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학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살짝 이용되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 자체가 유기화학 물질이 사용됐긴 했지만 이건 솔직히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은 이제 일반화학에 해당되는 문제죠. 간단하게 이제 한 번의 계산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열화학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살짝 높은 건데요. 한 이론이 있었을 경우에 그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기체하고 실제기체에 관련된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기화학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전기화학에 해당되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이제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보다는 이제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답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다른 학교에서 이미 객관식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객관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것을 그냥 주관식으로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객관식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활용하게 되면은 충분히 연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유기화학 구성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제가 유기화학 전범위를 임의로 나눈 상태인데요. 자, 대단원 1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기본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단원 2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기본 반응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3, 4가 지금 이제 활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난이도 높은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단원 5에 해당되는 것은 이 부분은 연고대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학계에서도 굉장히 좀 특정적인 학교에서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일단은 제가 나누게 된 그 이제 범위는 지금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까지 연고대에서 출제됐던 영역은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단원 4까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범위 자체는 굉장히 크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고대를 준비하실 때는 뭐 굳이 굉장히 어려운 반응까지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요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좀 약간 난이도를 높게 된다라면 살짝 이쪽에 있는 반응 중에서 굉장히 그 쉬운 반응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문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범위 자체는 넓은 것 같긴 하지만 각 부분에서 대단원 2까지는 쭉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지만 뒤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반응들 위주로만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현대 문제입니다.
자, 사이클로프로펜 유기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펜 유기물질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성질체에 관련된 건 이건 확실하게 유기화학에서 질문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조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엔탈피하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 일반화학과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것이 이제 분광학하고 관련된 지문이에요. 네,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반응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열화학과 관련된 부분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요것과 관련된 그래프가 유기화학에서 완전하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일반화학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유기화학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열화학 부분이 출제된 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연대에서는 지금 유기화학에 관련된 것이 지금 2022학년도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문제입니다. 자, 고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화학식, 유기화합물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질문하는 거는 뭐냐면은 알코올을 명명하시오, 그 다음에 탄화수소를 명명하시오. 명명법이에요. 지금 이제 최근 한 3년 동안에 고대에서는 항상 한 문제가 명명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기화학 명명법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분자가 주어지고 직접적으로 명명법을 질문한 반면 지금 2020학년도, 22학년도에는 지금 복잡한 분자식을 준 다음에 살짝 간단한 반응을 통하게 해요. 살짝 반응이 들어갔어요. 반응을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하는 거는 명명법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응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2019년도에 고려된 문제예요. 지금 실제로 이제 요 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반응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유기학에서 이제 아까 제가 나눠드렸던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대단원 2에 해당되는 건데 유기학 반응이 아주 구체적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고 그 이후에서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은 최근엔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형태들 봤고요. 화학 공부하는 거는 솔직히 그냥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론 공부를 했을 때 이론에 너무 집착을 해서 이론을 100%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이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뒤쪽에 항상 보게 되면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풀이 할 때 보게 되면은 솔직히 50% 이상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그거를 내가 이론을 제대로 정리 못했다고 해서 자꾸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게 되면은 솔직히 이론이 또 이해가 돼요. 다시 또 문제풀이 있다 그러면은 또 문제풀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반복할 필요 없어요. 문제풀이 처음에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모르게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처음에 이론은 그냥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론을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정리 방법으로 통하시게 되면은 좀 더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연고대에서 지금 필요한, 연고대 지원할 때 우리가 필요한 전형 요소인데요. 일단은 지금 영어, 그 다음에 지금 GPA, 그 다음에 필기,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연대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대에서 요구하는 최저 토익 점수만 받으시면은 큰 문제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물론 높으면 굉장히 좋겠죠. 높으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제 합격자 중에서 보게 되면 4점 만점에 3.0 학점을 받은 학생 같은 경우에도 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필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기 시험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얼만큼 인원을 뽑느냐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시면은 필기를 어느 정도 시험을 보시게 된다라면 내신이 약간 낮더라도 합격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필기 시험의 성적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과가 얼만큼 많이 뽑느냐 그것이 이제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인데요. 지금 이제 1, 2월에 해당되는 커리큘럼은 지금 끝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생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3, 4월에 다시 한번 기본 개념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 요 강의가 바로 이제 바로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3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3월부터 해서 그 다음에 6월까지가 이론 과정의 전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일반학 영역을 표시했던 그 전체적인 부분을 전부 다 커버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 8월에 일반학 단원별 기출문제 들어가면서 좀 약간 난이도 높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고급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연고대 지원할 때 유기학 펌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따로 이제 강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 10월에 이제 각 학교별 연고 중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출 문제 풀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 같은 경우 서술형 대비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서술형 써야 되는지 그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술형 첨삭 강의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제 연고대 모의고사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 봤을 때 제 모의고사 점수에서 80% 이상 나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합격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기의 이제 합격 그 성공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체크를 좀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부하는 자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강에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건데 당연히 이제 왼쪽에 해당되는 거 지금 공부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게 된다라면 결국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데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모든 학생들을 전부 다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의 화학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얼만큼 필요한지 보고서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진행할지를 이제 제가 좀 이제 상담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물론 이제 수업 시간마다 쉬는 시간하고 수업이 끝날 때마다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전부 다 제가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도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별도의 시간을 우리가 제가 할애를 해서요. 그때 이제 약간의 테스트 겸 질문 시간을 따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을 편성해가지고 또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형태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가 모두 다 합격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